지금으로부터 20년 전쯤인 2011년 11월 6일 일본 나가노의 아사마 화산 기슭에 위치한 가로이자와 증류소가 최종적으로 완전히 폐쇄가 되었습니다. 증류는 2000년경에 중지되었지만 많은 재고 캐스크를 가지고 있었죠. 당시에 위스키 라이브로 유명한 영국의 위스키 매거진이라고 있는데 그 설립자 중에 하나인 마신 밀러라는 형인 이 형이 회사를 그만두고 일본의 넘버원 드링크스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는 이제 지치부나 한유, 가로이자와 같은 그 일본 위스키를 유럽에 판매하고 있었던 회사인데요. 이 밀러 형은 가로이자와 위스키 캐릭터에 반해가지고 당시 소유자인 기린으로부터 증류소 매입을 추진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협상을 했는데 결국 증류소 매입은 실패를 했고요. 가로이자와의 나머지 이제 모든 재고를 캐스크를 매입하는 계약을 2011년 8월에 결국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아있던 캐스크가 정확하게 364통이라고 합니다. 2015년에 증류소는 완전히 철거가 되죠. 이렇게 가루이자와는 그 끝을 다 했습니다만 전설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아지노모토 계열사로 1955년에 설립된 가루이자와 증류소는 일본에서 가장 작은 증류소 그리고 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증류소였습니다. 그 유명한 일본 와인 메이커 메르샨 브랜드 소속으로 바뀐 후 60년대부터 오션 위스키의 원액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후반까지 가루이자와 브랜드로는 7년에서 17년 숙성 싱글 몰트를 100% 몰트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판매한 적도 있고요. 일본 바에 예전에 이제 가끔 보이는 바틀인데 그닥 인상적이지 않은 체리 위스키였습니다. 넘버원은 증류소 매입 협상과는 별도로 2007년 말부터 가루이자와 캐스크를 싱글 캐스크로 영국에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판매한 캐스크는 1981 빈티지 캐스크 103인데요. 이게 위스키 익스체인지에서 75파운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몰트 매니악에서 이 캐스크 103이 골드 메달을 받습니다. 또 위스키 펀의 발랭땅 형이 91점 주셨고요. 2008년에는 1971 빈티지 캐스크 6878이 한 번 더 골드 메달을 받게 됩니다. 2009년에는 전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967 6416 캐스크가 출시가 되고 이게 좀 난리가 납니다. 발랭땅 형이 95점, 위스키 바이블의 짐 머레이 형이 96점, 위스키 노트의 루벤 형님도 96점. 이후 이 6426 캐스크가 1년도 안 돼서 위스키 옥션에서 1000파운드가 훌쩍 넘기 시작하면서 가루이자는 위스키 메인스트림의 이름을 확고하게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루이자의 라인업은 역시 빈티지 싱글 캐스크 시리즈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빈티지 싱글 캐스크 시리즈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증류를 멈춘 2000년도 이후 증류소 보틀링으로 일본 시장에 풀린 오리지널 증류소 보틀이고요. 또 넘버원이 2007년도부터 위스키 익스체인지나 라메 정도 위스키를 통해 판매한 보틀, 그리고 넘버원이 2011년도부터 300여 캐스크를 매입한 후 2-3년 동안 집중적으로 출시한 넘버원 보틀들이고 이게 약 한 100여 캐스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중 오리지널 증류소 바틀링은 한 50여 캐스크, 나머지 반인 50여 캐스크가 이후 넘버원 이름으로 나온 건데요. 마지막에 나온 빈티지 싱글 캐스크는 레이블이 좀 변경된 1965 캐스크 885인데요. 현재처럼 빈티지 이 싱글 캐스크 시리즈는 가루이자와의 무겁고 다크한 쉐리 캐릭터를 가장 잘 나타내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캐스크들을 위주로 병입한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가루이자가 떡상하기 시작하자 이 밀러 형아는 어떻게 하면 이걸 비싸게 팔아먹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하죠. 마침 밀러 형은 이미 이치로 형님하고 2004년에 폐쇄된 한유 증류소의 원액으로 카드몰트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리즈인 거죠. 신비로운 폐쇄 증류소에 한정된 캐스크, 그럼 시리즈 컬렉션이 맞죠. 해서 노 시리즈, 칵테일 시리즈, 게이샤 시리즈, 사무라이 시리즈 엄청나게 많은 시리즈들을 출시하게 됩니다. 대략 2017년까지 한 300여 캐스크를 바틀링하여 출시한 후에
심지어 마지막 그 증류소의 증류분인 99년도, 2000년도 요때 빈티지를 또 섞어서 체리트리 시리즈, 뭐 후지산 시리즈 엄청 팔아치웁니다. 넘버원의 그 300여 개 캐스크는 얼추 이제 다 출시되었을 겁니다. 업계 소문에는 한 20여 개 남았다고는 하는데 알 수 없는 거죠. 마지막이라고 했던 마지막 빈티지 싱글 캐스크라고 했던 1965 캐스크 8852 50년 숙성, 이것도 한 10만 파운드쯤 하는데요. 이거는 대만의 에릭 황이라는 형이 넘버원으로부터 넘겨받은 20개 캐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요새 이 대만 형이 살살 소문을 내고 있어요. 이제 정말 진짜 마지막 가루이자가 출시할 거라고. 2020년 일본 올림픽 겨냥해서 출시한다고 했다가 올림픽 연기되고 코로나 팬데믹 핑계로 일단 출시를 연기했다고는 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가루이자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참고로 현재까지 가장 비싼 가루이자와는 2020년 초에 소더비 경매에서 팔린 1960-5627 캐스크 52년 숙성입니다. 35만 파운드 경매가고요. 현존하는 제일 오래된 가루이자와 위스키입니다. 제가 가루이자를 처음 마셔본 거는 SMWS 바틀이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투척된 바틀이고 SMWS 132.5 별 기대 없이 마셨고 동의보감 맛이죠. 그 자체였습니다. 색은 뭐 어마어마한 간장색이긴 했는데 우디 허브 향이 너무 강해서 좀 쓰더라고요. 모임 이후 몇 번 더 가루이자와 SMWS가 나온 것 같은데 녹용맛 위스키를 벗어나진 못했고, 뭐 저는 그저 그런 위스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당시엔. 이후 싱가포르 출장 중에 들른 파인 스피릿이라는 바가 있어요. 르메정도 위스키에서 운영하는 바인데요. 여기서 이 바틀들을 만나게 됐죠. 이 68 캐스크 6955 요거는 정말 훌륭한 쉘이었습니다. 그 귤 껍질 향이 살짝 나고요. 매우 복잡하고 폭발하는 그 쉘리에 상당히 오일리하기도 하고 되게 희미한 오렌지 맛도 났고, 또 피트도 되게 약한 피트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72년 캐스크 7038 이것도 상당히 두껍고 복잡한 풍미가 압권이었는데요. 얘도 희미한 귤맛, 좀 더 정확히는 천혜향의 풍미가 좀 있었던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이 이후로 가루이자를 일단 보이는 대로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물론 SMWS는 빼고요. 바틀로는 79 빈티지 7752 그리고 83 빈티지 7524 89 빈티지 7893 그리고 또 83 빈티지 7524 한 번 더. 잔술로는 뭐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 이것저것 따놓은 거는 다 먹을 수 있었으니까 많은 가루이자 바틀들을 좀 먹어봤습니다. 결론은 적어도 제가 마셔본 바틀들 중에서는 70년대 이전 빈티지 외에는 인상적이지 않았어요. 진하고 두꺼운 쉐리이면 틀림은 없는데 일단 우디함을 넘은 한약 맛이 너무 강했고 밸런스가 그닥 좋지는 않았었죠. 가루이자와 증류소는 애초부터 올드 맥켈란 풍미를 가진 위스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운영이 되었는데요. 몰트를 골든 프라미스종을 쓴다거나 아니면 소형 증류기에 직화를 했고 당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스페니쉬 쉐리 캐스크를 썼다거나 하는 노력들이 상당 부분 가루이자의 두껍고 폭발적인 쉐리 위스키를 완성시키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증류소 환경이 상당히 습하고 추운, 실제로 30년 넘게 숙성된 캐스크들이 대부분 60도 근방을 유지하는 숙성 환경이었는데, 그 증류소 후반기에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관리 덕에 캐스크 우드 특성이 과하게 배어나온 경향이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미 엄청 비싸져 버린 가루이자와의 가격은 최고가 기록을 갱신하게 되고 더 이상 마실 수 있는 위스키는 아니었습니다. 싱가포르에 가도 이제 잔술로도 안 파는 술이 됐고요. 이렇게 가루이자와는 자산의 개념이 돼버렸고 더 이상 마실 수 없는 전설의 위스키가 되어버렸습니다.
최근 가르이자와 증류소가 부활한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가르이자와 지역 출신의 일본 쩐주가 카발란 짐수환 형님, 돌아가신 짐수환 형님의 제자인 이한창, 이 형을 데리고 와서 2021년에 증류소 완공하고 2022년부터 증류 시작한다고는 하는데, 회사 이름이 가르이자와 디스틸러이고 증류소 이름은 코모로 증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가르이자와 즉 디스틸러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요. 그냥 가르이자와의 정신을 되살려보고 싶다고 한답니다. 오늘은 전설의 위스키를 찾아서 가르이자와에 대한 추억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꼴라였습니다.